여러분,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불타는 대자연의 향연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우리를 황홀경에 빠뜨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한 중앙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금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는 시계제로의 짙은 안개 속 전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21대 대통령이 되고자 나선 여권의 이재명, 그리고 다음 주 결정이 나는 국민의힘당 4명의 예비 대선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난 5년 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거짓과 오기의 정치로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을 이양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이지만, 안타깝게도 야권 진영의 4명의 후보들은 본선에 진출하기도 전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미 대장동 게이트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하자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이지만, 지금 야권의 4명의 후보 간의 중상모략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연하야 모두가 도낀 개낀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심각한 야권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권욕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사실 작년 4.15 총선 이후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마카파식 몰상식의 정치 행태는 거짓과 무능력의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며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건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지금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도덕성의 결여와 냉혈한 조폭 정치의 섬뜩함이 진동하는 그에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여당은 그에게 이미 올인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 리더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기 성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 정권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고 정치적 안위만을 유지할까 하는 생각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여론 지지율을 보면 조작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감추기 급급한 검찰과 수사당국들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이 야권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은 과연 지금의 한국 역사가 계속해서 극단적, 좌편향적 그런 방향으로 히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쓰여질 것인가 하는 그런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그 대다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지요. What should I do? 즉,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공직자의 윤리 강령은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Who should I be?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겠죠. 거짓된 것을 배척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려 하는 도덕적 인간상,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제대로 발전하는 거지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연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생각하고 실천하려야 하는 윤리원칙에 대한 가치관이나 제대로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여와 야, 자와 우를 떠나서 지금 우리 한국민의 가치관이 과연 그들의 다음 대통령의 선출 기준이 국가 최고 리더가 가져야 할 윤리적 덕목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그 지겨운 자와 우의 지리한 이념의 전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질문은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복잡하고 갈등이 만연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큼의 삶에 대한 깊은 철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이념의식이 그들 삶의 좌우명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타고난 애국애족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후보 말대로 어떻게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계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모한 권력 쟁취의 정치쇼에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요즘 그들이 말하는 미스터 트롯 방식의 행운의 대통령 자리 따먹기에 합류한 것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심각한 인격적 하자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의 불법적 정치 행태와 그가 보여준 일련의 인권유린적 인간관계, 더욱이 최근 불거진 그의 성남시장 재임 시 기획되었던 대장동 게이트와 조폭 관련설은 그것이 사실이든 과장되었던 이미 드러난 그의 인성을 분석해 볼 때 괜한 정치적 공세일 거야. 정치가라면 저 정도로 뻔뻔하고 대담하게 하는 사람이 제격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중도층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예견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영화 아수라가 정말 한국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생 역경을 심리학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국가 최고의 권력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욕망은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소년 시절의 그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이 불공평한 사회구조를 아예 통째로 완전히 뒤바꿔 버리고 싶은 분노로 채워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놓는 정책마다 토해내는 불만이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치 소설 속에 홍길동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좌파 정권이 보여준 모순적 심리처럼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은 과도할 정도로 불을 취하더라도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로 합리화하는 그의 이중적 잣대는 지금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 그의 정치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배신감을 낳을 겁니다. 분노가 사람의 인격의 밑바탕이 될 때 결과는 처참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의 분노를 지금까지의 여러 인간관계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화끈한 성격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적 인격을 그와 그의 측근들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엄청난 부에 대해서는 옹호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뻔뻔함에서 발견해야 할 겁니다. 자신들의 측근들이 취한 그 엄청난 부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그들에게 분노와 단죄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단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기업가들과 부자들에게는 사회적 정의이 운운하며 그들을 범죄시하고 있는 그의 위선의 모습을 말입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한국 영화가 국제영화시장의 발군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탁월함은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제를 모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나 이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들의 스토리 설정이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온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며 마치 한국이 불공정 사회의 전형쯤으로 묘사하는 좌파적 시각이 영화의 전편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지금 좌파 정권을 기획하는 자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찬사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손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그 영화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제작자나 감독들은 자본주의의 최고의 기술자들로서 정작 좌파 정권의 타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함께 혁명 동지가 되어서 그 사회의 대중들을 자신들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합니다. 좌파혁명의 선동자들은 거의 모두가 어린 시절 사랑과 인간의 결핍으로 인한 분노가 그들 인성의 밑바탕을 이루면서 권력을 쟁취해서 힘이 있는 자가 되어 힘없는 다수를 위해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심리적 모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수단이나 과정에 거짓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거지요. 정직과 준법 정신은 그들에게는 그저 순진한 비현실적 정치적 아마추어쯤으로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에 빤히 보이는 이들의 위선적 행태들을 한국의 대중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정치적으로만 바라다 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한 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정치를 혐오한다며 애써 정치를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국민들입니다. 오래전 미국 대통령 링컨이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말입니다. 그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시민의식이 바로 선 나라에서는 지금과 같은 한국 정치의 구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